컴퓨터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0과 1, 이진수로 동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일이 굉장히 단순해요. 뭐 논리 연산 아니면은 뭐 일씩 더한다든지 그 정도 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것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복잡한 일을 해내는 거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그 연산 단계로 가보면은 뭐 더하기 아니면은 뭐 논리 연산 이게 전부인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이제 카운터 그리고 타이머가 있죠. 카운터는 간단하죠. 8비트 책이기 때문에 뭐 2의 8승 정확히 0부터 2의 8승만 1 하면 이제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셀 수가 있고, 이것은 단순하게 8비트 레지스터에다가 뭐 0000, 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10, 11 하면서 쭉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올라가게 되면 이제 0부터 255까지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카운터 기능은 뭐 자명하죠. 그냥 하나씩 세서 몇 번 카운트 됐는지 그 결과값을 알 수 있는 거고,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르츠가 있잖아요. 구동 클락에 따른 헤르츠. 예를 들면 한 클락에 한 번씩 카운트를 1씩 더한다고 쳐봐요. 1씩 올린다고 치면 이제 1메가헤르츠로 구동하는 칩의 경우에는 1초에 100만 번 카운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1 카운트당 그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된 수와 이 클락의 속도를 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타이머 기능이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몇 가지 설명할 게 있는데, 일단은 오버플로우, 플래그는 앞서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세 비트 레지스터가 있다고 쳐볼게요. 세 비트 레지스터는 000부터 111까지 저장이 가능하죠. 처음에 000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씩 더하면 10, 11, 쭉 가다가 110, 111 이렇게 카운트가 될 거예요. 그럼 이 111, 7까지 세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8이 되겠죠. 그럼 8은 이진수로 표현을 해보면 1, 0, 0, 0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 자료 공간의 크기가 3비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000만 남고 이 1은 실질적으로 저장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컴퓨터는 이게 000인지 아니면 1000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얘가 8인지 0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될 때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리 올림이 하나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이 오버플로우는 이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 그 오버플로우에 대한 플래그를 나타내는 레지스터가 별도로 존재를 하고요. 뭐 이를 이용해서 뒤에서 PWM으로 파형을 출력할 때에도 이 오버플로우를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책 273페이지랑 274페이지에 보면은 아트메가 128의 타이머 카운터 요약이 나와 있어요. 표 8.1에. 뭐 일단 간단하게 보면 8비트 카운터가 두 개가 있고 16비트 카운터가 두 개가 있어요. 8비트 카운터는 말 그대로 2의 8승까지니까 0부터 255를 카운트할 테고, 16비트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0에서 65,535까지를 카운트하게 돼요. 그리고 프리스케일러라는 게 있어요. 프리스케일러는 분주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 클럭을 나눠주는 역할.
자, 생각을 해보죠. 1MHz로 동작하는 CPU라고 쳐봐요. 그러면 1초에 100만 번 카운팅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큰 숫자를 다루는 16비트 레지스터를 쓴다고 치더라도 6만 5천만 번 정도밖에 안 되죠. 6만 5천을 쓰면 6만 5천. 뭐 이 정도 되니까, 한 15번 정도? 그러니까 1초에 15번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다 차고 다시 0부터 시작해서 15번이나. 근데 실생활에서 응용하는 경우에는 뭐 15분의 1초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컨대 만약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면 1초에 15번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오버플로우를 감지하는 또 오버플로우가 일어난 횟수를 세는 카운터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예컨대 뭐 1초를 세고 싶다 하면은 이 6만 5천 번이 15번 이제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다는 것을 세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낭비가 되겠죠. 게다가 현실에서 필요한 그 초 같은 경우에는 뭐 1초뿐만 아니라 2초, 3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분주비라는 게 있어요. 프리스케일러라고 하고, 보통 이제 뭐 아트메가 128의 표 8-1에 나와 있는 거로 치면은 1, 8, 32, 뭐 64, 128, 256, 1024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숫자로 그 기준 클럭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외부 별도 클럭을 쓰지 않는 이상, 물론 어떤 칩의 경우에는 PWM으로 사용되는 그 클럭이 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트메가의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이제 메인 클럭이 곧 타이머 클럭이 되거든요. 그래서 1MHz라고 치면 이것을 1024, 프리스케일을 1024를 쓴다고 하면은 1024만큼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럼 대략 1000이죠. 그러면은 1초에 1000번 클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1kHz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16비트 카운터를 쓰게 되면은 한 65초까지 이 하나의 카운터로 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프리스케일러를 사용할 수 있다. 프리스케일을 이제 몇 분주로 사용할 건지는 관련된 레지스터를 설정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타이머 카운터로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기능인 PWM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PWM과는 그 자세한 설명은 영어로 설명되어 있기는 하지만 좋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링크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WM, 펄스 와이드 모듈레이션, 펄스의 폭을 변조해서 원하는 기능을 얻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는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처리하는 게 사실 신호 처리잖아요. 정보 처리. 이제 총 네 가지가 있어요. 디지털 인풋, 디지털 아웃풋, 아날로그 인풋, 아날로그 아웃풋. 디지털 인풋 아웃풋이야. 우리가 쓰고 있는 소재가 디지털 소재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인풋도 있고 아날로그 아웃풋도 있거든요. 아날로그 인풋은 ADC라고 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출력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출력은 또 DAC라고 해서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가 있는데, 뭐 상용화된 고품질의 DAC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PWM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트메가 128을 비롯한 대부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방식이 이거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소재는 디지털 소재이기 때문에 0 또는 1의 값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5V가 1이 되죠. 0V가 0이고요. 그럼 이제
디지털로서는 0V 또는 5V밖에 낼 수가 없는데 이렇게 2.5V 같은 값을 내고 싶다 이런 거죠. 아날로그 값이니까 이 사이의 값들을 잘 내고 싶다. 그래서 펄스 와이드 모듈레이션 이 PWM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매우 빠른 속도로 스위칭을 하되 절반은 켜고 절반은 끄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50%만 켜고 50%는 끄면 이게 뭐 콘덴서 같은 아날로그 필터를 거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2.5V의 아날로그 값이 된다. 이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뭐 1V를 추적하고 싶다고 한다면 5V에서 1V는 20%죠. 그럼 80%는 꺼져 있다가 뭐 20%는 켜져 있다가 80%는 꺼져 있다가 20% 켜져 있다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교재 292쪽부터 294쪽에 걸쳐 있는 세 개의 그림이 이제 PWM, 그러니까 아트메가가 지원하는 PWM 방식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289쪽부터 292쪽이요. 그래서 CTC 모드가 있고, Fast PWM 모드가 있고, PC PWM 모드가 있어요. 저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실제 사용하실 분들은 제가 링크에 걸어놓은 영상을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책의 설명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CTC 같은 경우에는 이 오션 인터프트 플래그를 세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6비트라고 하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뭐 65,535가 되는데, 그럼 이거를 최대값으로 설정했을 때는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때 토글이 되는 거예요. 토글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1로 바뀌거나 1이었으면 0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버플로우 했을 때 도달하면 다시 토글이 되고, 이 값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레지스터를 통해서. 그래서 이 값을 작은 값, 뭐 대충 한 4만일 수도 있고 3만일 수도 있고 설정하게 되면은 이 기간이 짧아지겠죠. 이걸 높은 값을 설정하게 되면은 이 기간이 더 길어질 테고요. 이런 방식으로 원하는 파형을 만드는 게 CTC 방식이고요. Fast PWM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기는 일정합니다. 최대치까지는 무조건 도달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설정하는 게 이제 OCR and Interrupt Flag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 8-15번에 보면은 위쪽에서 화살표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 카운팅의 최대 지점마다 하는 게 OCRN 업데이트와 TOVN Interrupt Flag 셋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무엇을 하느냐, 이 OCR Interrupt Flag의 값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값을 초기화시켜요. 뭐 여기선 넘어간다 치고, 근데 여기에서 OCRN의 값을 검사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설정되어 있죠. 그럼 이제 카운팅을 하다가 이때 만나게 되면 0으로 바꾸고 다시 최대치에 도달하게 되면 1로 바꾸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다음 OCRN 값을 검사를 하고 그때 이제 여기 이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뭐 이거는 당연히 프로그램 상에서 바뀌는 거고, 이 정도까지 카운팅을 하다가 OCRN을 만나게 되면 0으로 바뀌어지고 다시 최대값을 도달하면 1로 바뀌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게 되는 방식이 바로 Fast PWM 방식이죠. 그리고 마지막 방식은 PC PWM 방식이에요. 이제 방금 전부터 여기 오락내락하는 이 카운팅 되는 것, 이게 TCNT
n이라고 불리는 건데 BCPWM은 뭐 방식 자체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업 카운트 올라갈 때 이 TCNT 값과 OCRN 값이 일치하면 0으로 만들고요. 다운 카운팅에서 일치할 경우에는 1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살펴보시면은 여기는 업 카운트에서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0으로 만들어준 거고 다운 카운팅에서 만났기 때문에 다시 업 카운팅에서 만났기 때문에 다운. 또 여기서 여기 설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다운 카운트에서 만났기 때문에 업 1로 만들어주고 업 카운트에서 만났기 때문에 0으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방식입니다.